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업체는 라운텍이고요. 그리고 AR 글라스에 최적화된 엘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개요 제품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라운텍 영상 찍을 때 자료 수집을 형편없이 했습니다. 동명이 인의 다른 업종과 이제 정보가 짜집기가 돼가지고 좀 불필요하고 신뢰성 없는 정보를 제공드렸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사죄를 올립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라운텍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은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그리고 자동차용 증강현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자동차용 증강현실 HUD 쪽이 정확하게 뭐냐면 오토모티브 전장 쪽이고요. 전기차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두 적용 가능한데 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전기차랑 자율주행 쪽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HMD 쪽은 지금 아브간트의 패널로 채택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자세한 기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토모티브 전장 쪽은 이제 기사 내용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전장, 정확하게 말을 하면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라운텍의 LCOS 기술이 이제 수혜를 볼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한 HUD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안전이랑 가장 큰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AR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AR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크기 때문에 향후 엘코스의 가장 큰 수혜는 전장 쪽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엘코스가 지금 미국의 아버간트에 채택이 되면서 현재 이 두 부분이 주력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딱 봐도 자동차 앞 유리 쪽이죠. 그러면 정보를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정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화면이 커야 돼요. 우선은 이 화면이 커야 되고 거기 더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리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크고 거리감이 정확하게 되려면 기존의 홀로 그래픽이랑 좀 연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홀로 그래픽만으로는 안 됩니다. 홀로 그래픽만으로는 이렇게 거리감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홀로 그래픽이 거리감이랑 입체감을 더 입히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위상 변조 방식의 SLM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엘코스 그리고 밑에 있는 위상 변조 SLM 이 두 개가 합치면 전장 부품에 이제 납품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두 가지의 기술력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홀로그래픽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증강현실 HMD 아버간트 관련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글라스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 기술력이라는 제목이고요. AR 글라스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가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XR 경쟁 등이 호재로 작용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SOC 설계 전문 팹리스이고요. 팹리스란 말은 이제 설비 기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브간트, 그 외에도 퀀타 컴퓨터 등 다수의 기업들이 AR 글라스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업황 현황이고요. 2022년도에 AR 글라스 시장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 올해입니다. 올해이고 기존의 VR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확장성에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명확한 반면에 AR 같은 경우에는 착용한 상태에서 실생활이 가능하기에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했죠. 방금 아까 제가 자동차 전장 쪽 말씀드리면서 자동차의 앞유리 쪽에
홀로 그래픽이 뜨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추가로 아버간트의 제품 출시가 AR 글라스 시장 개화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운텍은 AR 글라스에 최적화된 엘코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고 그 엘코스를 지금 현재 아버간트의 패널을 납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간트의 제품 출시만 그리고 양산을 해서 제품 출시 후에 이제 시장에 알려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의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재무제표 있고요. 매출액은 2021년도 58억에서 2023년도 107억까지 2배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2022년도 때도 2배로 올랐었죠. 하지만 2023년도 때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당기순손실이 마이너스 71억까지 올라갔네요. 하지만 이제 자본 쪽으로 보면 자본이 75억에서 214억으로 좀 크게 올랐죠.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결합 때문에 192억 정도의 192억이 자본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식 선택권 행사를 함에 따라서 4억이 올랐고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이 올랐고요. 전환사채 잠시 설명드리면 하변이 자산이죠. 그리고 대변이 부채랑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환사채는 부채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전환사채 특징이 약정일 때 정확한 특정 시기 때 그 주식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채에서 자본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부채의 7억이 증가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보상 비용으로 1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초만 하더라도 74억이었던 자본이 2023년도 말에는 213억으로 크게 증가를 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부분은 제가 라운텍의 김보은 대표님 어디인가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지금 라운텍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이 공급망이 잘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부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체 공급망이 잘 이제 형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팹리스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를 하면 이후에는 이제 공급망 생태계 자체에서 알아서 잘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만들어서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잘 구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외주 가공비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번 그 부분만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라운텍의 외주 가공비 쪽이 있거든요. 지금 라운텍이 외주 가공비만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50억입니다. 방금 23년도 매출액이 한 100억에서 120억 사이였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107억이었네요. 107억이었는데 107억 중에서 지금 외주 가공비만 50억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지금 이 상태가 반도체는 이 정도의 외주 가공비가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 OLED 쪽은 생태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높은 외주 가공비 때문에 지금 적자로 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 쪽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웨이퍼 쪽이 이제 3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셈블리랑 패키지 쪽이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좀 이 두 부분이 많이 차지를 했죠. 그리고 이 높은 외주 가공비 때문에 이제 영업이 적자가 봤고요. 근데 라운텍은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없어서 위탁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큰 수익을 내는 변동비형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고정비형 기업이랑 뭐가 다른지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고정비형 업체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조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변동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라운텍 같은 팹리스 업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수치와 이런 부분 좀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정비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제 매출액을 100억 정도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고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매출의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때 이제 변동비가 30이 들고 그리고 고정비는 40이 든다. 이것까지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30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00억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하면 3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조업도가 2배로 늘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매출이 2배가 늘었고 조업도가 2배로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매출액은 200억입니다. 그러면 고정비는 원래 고정비니까 고정된 비용이니까 40이 그대로죠. 하지만 이제 변동비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조업도가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2배만큼 더하면 200원에서 60원으로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고정비는 일정하다. 이 정도만 알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100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이제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근데 매출액이 5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조업도가 2배로 줄었다는 말이죠. 그럼 변동비도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고정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니까요. 그렇게 되면 적자로 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절감 효과를 누린 거고요. 22년도는 최소 조업도, 그러니까 캐파가 생산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고정비용 업체를 이 부분에서 요약을 좀 하면 고정비용 업체, 일반 제조업체는 반드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낸다. 이런 구도고요. 그러면 이제 라운텍 같은 팹리스 업체, 변동비 업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뒤에 가려진 부분 그냥 130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적고 할 건데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매출액을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변동비가 같다고 간주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매출액에서 같은 변동비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비용 업체 자체는 원래 고정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라운텍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생산 설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탁 생산에 맡긴다. 이렇게 문구가 있었고요. 변동비용 업체 같은 경우, 특히나 팹리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0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썼을 때 영업이익은 60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근데 변동비용 업체가 매출액이 2배가 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변동비도 2배가 늘게 되고요. 그리고 고정비는 고정비니까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30 정도가 남아요. 반대로 이제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비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고정비는 그대로 가고요.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25원입니다. 아까 고정비용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원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변동비용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좌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라운텍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망 생태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변동비가 다른 팹리스에서 아니면 변동비 업체랑 다르게 높습니다. 70, 60 이런 식으로 높아요. 많이 높아요.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높다고 간주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뉴스로 말씀을 드리면서 AR 그리고 아보가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대세입니다. 대세이고 만약에 아보가트가 AR을 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퀄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AR 시장도 그렇고 XR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 지금 변동비가 70이나 받는 좀 망가진 공급망 생태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수익이 나는 곳에는 기업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AR이랑 XR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 부탁드리고요. 저번 영상이 제가 워낙 내용을 잘못 전달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기업은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적재적소,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분들이랑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